이번 사연은 명절에 며느리 부려먹어서 유산하게 만들고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한 시어머니의 못된 마음을 짓밟아 놓은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된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을 맞아 친정엄마가 보내준 과일, 꿀, 소고기, 비타민 등을 가득 실어서 시댁에 갔어요. 시댁은 경남입니다. 저는 운전을 잘해요. 반면에 남편은 길 막히는 거 싫어해서 제가 경남까지 7시간 동안 운전해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설 이틀 전 새벽 일찍 출발했지만 차가 막혔고 도착하니 오후가 되었어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준비해 주신 선물을 드렸더니 야야 정신없다. 이건 나중에 볼게. 할 일이 많으니 이것부터 해라. 하고 도착과 동시에 전 한 소쿠리 붙였어요. 어머님이 수육 삶으라고 해서 삶고 저녁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아버님과 대화 좀 나누다가 씻고 잤습니다. 남편은 차 오래 탔다고 피곤하다고 저녁 먹자마자 자더라고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둘째 날 새벽에 어머님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서 이게 뭐지 하고 놀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난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더 자라고 하셨지만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은 매우 앙칼졌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고 시어머니가 나물 준비하자고 해서 5가지 나물 만들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또 설거지하고 마무리했더니 큰어머님네 일하러 가자고 서두르시더라고요. 남편은 큰어머님네 형수님이 성격이 까칠해서 남자들 오면 눈치 주고 불편해한다고 자기는 아버지와 집 지키겠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제가 운전해서 어머님과 큰댁에 갔죠. 첫날 시댁에서 만든 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큰댁에서는 시댁에서 만든 전에 몇 배는 더 많은 양의 전을 부치게 되었는데 시장 전집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장 양념할 때 쓰는 가장 큰 다라이 2개를 내주면서 전 부치라고 해서 여자 셋이서 6시간 동안 허리도 못 펴고 전을 부쳤네요. 제 등과 허리는 마치 한과처럼 부서질 것 같은 상태로 일했고요. 어머님과 집에 가자고 했더니 나물 무쳐야 한다고 일단 다듬으라고 하시면서 12가지 나물 재료를 주시더군요. 그거 하느라 밤 10시 넘어서 끝나고 시댁에 왔는데 어머님은 결혼 안 한 아주버님 사위 오면 와서 식사할 거니까 그 사람들 먹을 반찬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만들고 설거지 다 했더니 새벽 2시가 되었어요. 다음날 설날이 되었고 어머님이 새벽 6시부터 빨리 일어나라고 깨웠습니다. 큰댁에 가야 한다면서요. 안 그래도 준비해오라던 한복 입고 저희 차로 시부모님 아주버님과 함께 큰댁에 갔어요. 가자마자 제사 준비를 하는데 마른 행주로 제기 닦고 세팅했더니 갑자기 도포 입고 갓을 쓴 남자분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라고요. 큰아버님은 놀부모자 쓰고 나타나셨어요. 음식은 성이 다른 여자들이 모여서 다 준비했는데 거의 40명에 가까운 땡씨 남자들이 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3살부터 90대까지 있었어요. 제사상도 여러 개 펼쳐놨고 계속 탕, 국, 물, 술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밥그릇, 국그릇 50상 정도 준비했고요. 그렇게 밥을 다 차렸더니 여자들은 먹을 상이 부족하다고 하고서는 부엌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먹자고 하는 거예요. 3일 내내 내가 뭐 한 거지 싶어서 속이 안 좋다고 말하고 밥 안 먹고 골방 같은 데 가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례 지내고 설거지 다 했더니 정오가 되었고 산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산소 옆이 도로가 아니라 한복 입고 따라갔다가 실수로 한복 밟아서 굴렀다가 일어났고요. 정말 짜증나고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땡씨 집안 며느리 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후 3시 정도가 됐는데 점심 먹자고 하는데 다들 포식했다고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렇죠. 자기들은 멀쩡한 밥상 받았고 저는 신문지 깔고 밥 먹으라고 해서 빈정상에서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전 부쳐놓은 거랑 나물 꺼내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등 좀 붙이고 쉬려고 하는데 남자들 어머님 배가 꺼졌다고 일찍 저녁 차려 먹자고 하더라고요. 또 저녁상 차려서 드시는 거 보고 치우고 친정에 가려고 했어요. 어머님은 신우 온다고 보고 가라고 하고 남편도 누나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좀 짜증이 났습니다. 누나 가족들 와서 인사하고 방에서 좀 쉬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확 열더니 사위 밥 차려줘야지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시매부 밥 차려주고 쉬려고 하니 밥 다 먹었다고 과일 깎고 식혜 한과 내주라고 또 부르셨어요. 그래 어디까지 시키나 보자 하고 이 악물고 다 챙겨주고 설거지하는데
눈물이 또르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짐 싸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길 막히는데 왜 지금 나서냐고 하룻밤 자고 내일 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학생인 조카들 PC방에 몰고 가서 게임하고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거 아시죠?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눈 붙이고 다음날 아침 먹고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벌써부터 가냐고 누나랑 얘기도 하고 점심 먹고 놀다가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친 것들 진짜. 그때 제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거 보고 남편이 부엌에 와서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그때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 아들 설거지 시키지 말라고 그동안 설거지 한 번도 안 시키고 살았는데 지금 내 앞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버님은 옆에서 헛기침하고 뒷짐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부엌을 돌아다니셨고요. 그래서 남편 내보내고 제가 다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내 금쪽 같은 아들 손에 물 묻히는 일 생기지 않게 하라고요.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시어머니랑 말 섞을 기운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죠 뭐. 3박 4일간 죽어라 일하고 마지막에 남편이 설거지한다고 나섰다가 울음바다 되고 짐 챙겨서 인사하고 가는데 시부모님은 점심도 안 먹고 가는 법이 어디 있냐며 저희 가는데 인사도 안 받고 눈도 안 마주쳤답니다. 그리고 4시간 반 걸려서 운전하고 친정에 가는데 몸 상태가 아무래도 영 아닌 것 같아서 집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부터 생리하는데 엄청난 통증과 함께 하혈이 시작되는데 너무 놀라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이었어요. 그것도 자궁 외 임신이요. 긴급으로 복강경 수술하고 한쪽 나팔관 절제했네요. 그 이후로 임신이 어려워 아이 없이 우리 둘만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 제사 때는 시댁에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유산한 후에 남편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 명절에 내 손으로 밥 차리는 일은 없을 거다. 나를 일꾼으로 쓸 거면 지금 포기하는 게 좋겠다 하고 엄포를 놨고 명절에는 친정에만 가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면 밥부터 청소까지 내 몸의 한계를 느끼며 일했어요. 한 번은 다 함께 제주도 여행 가서 아침 저녁 차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소 시댁에 가면 4끼 먹거든요. 메인 요리 2가지, 반찬 5가지씩 준비해서 갑니다. 명절이 아닌 경우 편도 4시간 걸리는데 제가 운전하고 시댁 가서 욕실 청소는 꼭 하고 왔어요. 시부모님 연세가 많은 편이라 욕실 청소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밥 차리고 뒷정리 설거지도 저 혼자서 다 하고요. 제가 요리를 잘하기도 하지만 시부모님 스타일이 외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같이 여행 다녀보니 점심에 관광지 부근에서 외식하시면 식당 음식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고 설거지 상태도 좋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며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수저도 싸가지고 다니고 식당 물컵으로 물도 안 마셔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주버님네가 오면 밥을 차려주고 신우네가 오면 외식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설거지하는 게 마음 아파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설에 남편이 설거지하는데 시어머니가 펑펑 울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님이 화내시면 아, 화가 나셨구나 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소리 지르면 말씀 다 하셨어요?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시댁 갈 때 운전은 나눠서 하자. 막히는 구간에서는 내가 할 테니 좀 나누자. 안 그러면 시댁 안 가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손님으로 있을 거다. 밥도 안 차리고 어머님이 차릴 때 거실에 나가 있고 설거지도 안 할 거라고 못박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어머님 생신에 남편과 교대로 운전하며 시댁에 내려갔죠. 어머님은 저희가 왔으니 신나서 밥 차려주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머님께 저는 이제 여기서 식사 준비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으시길래 대답했습니다.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요약하자면 시댁에서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음식 청소 요리하는 가사도우미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손님처럼 있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 먹기만 할 거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3박 4일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얻은 건 나팔관 절제였다. 몇 년간 노력해도 내 아기를 품을 수 없게 됐다. 내 마음이 어떤지 감히 상상이나 가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나에게 괜찮냐고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준 사람 시댁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임신한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그렇게 일을 한 네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 초기에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으로 나를 소중하게 아껴주지 않는 시댁 식구를 위해 일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껄껄거리고 웃었습니다. 웃는 중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느리 도리가 죽어라 운전해서 도착하자마자 앞치마 둘러매고 일하고 친정에서 보낸 선물에 답례 인사도 안 하는 기본 예의도 모르는 시부모님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치우고 친정에 가지도 못하는 거라는 거 잘 배워서 이제는 며느리 안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집에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막아서고 남편이 설거지 좀 하겠다는데 귀한 내 아들 이런 거 못한다. 시키지 마라 하며 우는데 누가 이 집안 식구를 위해 음식을 차리고 같이 밥을 떠먹고 싶겠냐고 했어요. 신우가 오면 부엌에서 일할까봐 편하게 외식하고 며느리랑 여행 가면 아침 저녁 차려주길 바래서 다 맞춰드렸지만 끝도 없이 이기적이다가 못해 악독한 시어머니 그만 보고 싶은데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시니 왕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 도리 운운하지 마시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부터 저한테 배우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자주 하시는 거 불편하다. 그렇게 하는 것도 기본 예의를 모르고 하시는 행동이다. 전화해서 고추에 병이 들었네, 가지가 안 자라네 등등 쓸데없는 얘기하시는 거 정말 예의를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니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누가 전화해서 끊지 않냐고 정말 경우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차마 우리 시어머니라고는 말 못하고 내 지인이 자기밖에 모르고 눈치가 없는 데다가 입은 풀어야 돼서 언제 전화를 끊어야 할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신 거절할 거다 라고 말했다 했어요. 저 종일 민원인 상대하는 일 하는데 어머님 전화 한 번 받으면 아주 짧으면 10분입니다.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얘기 나누시라고 했더니 아들은 일해야 돼서 전화 안 하는 거래요. 저도 똑같이 일하고 있다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시겠냐고. 직장에 갔으면 근무 시간에 개인 전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이제 알려드렸으니 급한 일 아니면 한가롭게 전화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앞으로 저한테 배워야 할 기본 예의가 많아서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잘 배우시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앙칼진 목소리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에 할 말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 옆에서 보란듯이 잤고요. 집에 오는데 4시간 걸렸다고 자기는 2시간 이상 운전하면 몸이 힘들다고 쫑얼거리는데 그 입 닥치라고 너도 나한테 인간의 기본 도리를 배워야겠다고 했더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시댁에서 볼 때는 제멋대로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화가 아직 안 풀렸어요. 시댁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갈 생각입니다. 시부모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려고요. 반발하시면 큰 소리 내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 끊게 되면 더 좋고요. 며칠 뒤면 추석이네요. 여러분들은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댁에 분란 일으키러 가요. 다녀와서 후기 보낼게요. 사람을 한맺히게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악귀가 씌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서 시부모님의 그런 헛된 생각을 부숴버리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